기억 안 나세요? 술에 잔뜩 취한 이현의 돌발적인 입맞춤은 마치 짧고도 날카로운 번개처럼 지영의 마음을 스쳐갔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다가와 숨조차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끝나버렸지만 그 한순간은 지영의 가슴속에서 파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눈을 감으면 입술에 스친 열기와 심장이 터질 듯 뛰던 순간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지영은 자신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흔들림이 두려우면서도 은밀히 달콤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나 달콤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그 기억이 너무도 선명하게 남아 밤새 뒤척였습니다. 이불을 아무리 뒤집었어도, 몸을 아무리 돌려도 가슴 깊숙이 파고든 그 순간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방 한쪽에서 흔들리는 등불 그림자가 자꾸만 이현의 실루엣으로 겹쳐 보였고, 그가 낮게 불러주는 목소리가 환청처럼 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지영은 한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거울 속 지영의 모습은 참혹하기까지 했습니다. 충혈된 두 눈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짙은 다크서클은 턱 끝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지영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몸에 번져 있었고 그 감각이 이현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에 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현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얼굴로 지영을 마주했죠.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태도, 무심한 눈빛. 그 순간 지영은 알았습니다. 이현은 어젯밤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것이 술 때문인지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아 외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분명한 건 지영 혼자만 그 순간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영의 속은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왜 자신만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왜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웃고 말하는지. 억울함과 서운함,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분노가 한데 뒤엉켰습니다. 나는 대체 뭐길래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그날 아침, 수락 안으로 들어선 지영의 손길은 유난히 거칠었습니다. 손에 쥔 말린 명태를 다듬이로 내려치는데 두드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부숴버릴 거야. 지영은 혼잣말처럼 외쳤습니다. 그 순간 수락안 안에 다른 나인들이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지영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명태를 두드리는 손끝에 억눌린 마음을 모두 실어내듯 쾅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림 속에는 단순한 음식 준비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차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속내, 설명할 수도 없는 감정이 명태를 향한 다듬이질에 실려 쏟아져 나왔습니다. 명태의 살점이 잘게 흩어질수록 지영의 마음속에 뭉쳐있던 답답함도 조금씩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현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함은 다시금 떠올라 지영을 괴롭혔습니다. 지영은 자신을 향해 소리치듯 다짐했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그는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이다. 잊어야 한다. 부숴버려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산다. 하지만 다짐은 다짐일 뿐 지영의 가슴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숴야 할 것이 명태인지 아니면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인지 알 수 없는 채로 말이죠. 한편 이현은 여전히 어머니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기록과 증거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보며 권력과 음모가 얽힌 진실을 끌어내고자 합니다. 사초, 즉 사관이 기록한 실록의 초고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전임 홍문관 교리 이장균이 사초를 들고 돌아오다 자객에게 습격당해 죽음을 맞이한 사건 이후 사초의 행방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이현은 그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순간 단순한 슬픔과 분노를 넘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현은 임송재를 불러 긴급하게 명령했습니다. 임송재, 사초를 습격한 자객을 찾아라. 그리고 그 배후까지 추적하라. 누가 이 일을 꾸몄는지 단 한치도 놓치지 말고 알아내야 한다. 임송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현이 신뢰하는 유일한 인물 중 하나로 수락안과 궁 안팎을 자유롭게 오가며 정보를 수집할 수 있죠. 그날 밤 임송재가 사초를 습격한 자객의 흔적을 쫓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발걸음, 칼끝에서 스치는 달빛, 숨죽인 공기 속에 번지는 긴장감. 임송재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추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좁은 골목을 지나던 순간 그림자 하나가 그의 시야에 스쳤습니다. 순간적으로 느낀 것은 그 그림자가 결코 평범한 자객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움직임의 리듬, 칼을 다루는 손의 힘, 몸을 굽히고 달리는 속도까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기술적 흔적이었죠. 임송재는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순간 그 그림자가 공길과 겹쳐지는 상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공길은 사당패의 핵심 인물이자 이현이 가장 신뢰했던 동료였습니다. 수많은 생사의 순간을 함께 견뎌온 그였기에 믿음이 굳건하기 이를 데 없었던 존재죠. 그런데 지금 그림자 속에서 포착된 자객의 움직임은 놀랍도록 공길과 닮아 있었습니다. 몸짓 하나, 칼을 다루는 방식 하나, 허리를 굽히며 달리는 리듬까지. 임성재의 머릿속은 순간적으로 혼돈에 빠졌습니다. 설마, 공길일 리가 없지. 하지만 직감은 배신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임성재는 그림자를 계속 쫓으며 동시에 사초를 습격한 자객의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골목길을 돌 때마다 느껴지는 긴장감, 숨죽인 바람 소리, 달빛에 반짝이는 검은 도포 자락. 그 모든 것이 불길하게 겹쳐졌죠. 자객은 유유히 골목을 빠져나갔고 임성재는 눈으로 그 흔적을 끝까지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은 조여왔습니다. 그림자가 멀어지면서도 공기를 닮은 그 움직임이 쉽게 잊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성재는 이 소식을 곧장 이현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자객은 단순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임과 몸짓, 그리고 사용하는 무술까지. 제가 알기로 전하께서 신뢰하는 사당패의 공길과 닮아 있습니다. 보고를 들은 이현은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뢰했던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가능성에 심장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설사 공길이라 해도 이번 일의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어머니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면 누구든 예외는 없다. 그날 밤 이현은 홀로 서재에 앉아 사초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공길과 자객 사이의 불확실한 경계선을 가늠하죠.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그는 깊은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편 임성재는 현장에서 자객의 흔적을 면밀히 조사하며 공길이 진짜인지 혹은 공길을 흉내내는 누군가인지 단서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이현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밝히려는 집착과 그 과정에서 믿었던 인물이 배신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두 가지가 서로 맞부딪히며 그의 정신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죠. 앞으로 벌어질 사건은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가 믿었던 세계와 관계마저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도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궁궐안은 어느 날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건 강목주가 문안진으로 올릴 낙거상을 자신이 직접 준비하겠다고 나서면서부터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사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수건의 결정은 곧 지영과의 정면 대결을 의미했고 수락관 전체를 긴장시키는 사건으로 번져나갔죠. 그동안 조용히 수락관에서 요리를 배우며 자신의 자리를 다져온 지영과 권력과 야망으로 무장한 수건 사이의 긴장감은 수락관 안을 팽팽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의식하며 움직였습니다. 수건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겠다는 듯 화려한 식재료를 손에 쥐고 장식까지 신경 쓴 상차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들은 눈으로 보기만 해도 감탄이 나올 만큼 화려했고 향에서도 남다른 정성이 느껴졌죠. 그동안 궁중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며 경험해온 수건의 노련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지영은 화려함보다는 정성에 집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식이나 요란한 효과보다는 이현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요리를 구상했습니다. 수락관 한쪽 구석에서 재료를 손질하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화려함으로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마음을 감싸야 한다. 손에 쥔 재료 하나하나에 그녀의 고민과 마음이 담겼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요리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인의 기세는 곧 수락관 안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서로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각자의 방식대로 요리를 완성해 나가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극에 달했죠. 다른 나인들과 숙수들마저 숨을 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건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지영은 차분하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긴장감은 수락관의 공기를 달구었고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마침내 두 여인은 완성된 낙거상을 들고 이현 앞에 나섰습니다. 수건이 먼저 상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색감, 정교한 장식, 풍성하게 담긴 음식은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했고 향기만으로도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수건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이 상으로 전하의 마음을 내 쪽으로 끌어오겠다. 그녀의 속마음은 누구보다도 강렬했고 승부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 올린 상은 달랐습니다. 화려함보다는 따뜻함과 섬세함이 돋보였고
향과 맛에서 이현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한 입 한 입 음식에 담긴 배려와 마음 씀씀이가 고스란히 전해졌고 이현은 자연스레 눈길을 그 상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죠. 겉으로는 조용한 지영의 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현은 음식을 맛보며 순간적으로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한 요리에 잠시 눈길을 주었지만 마음을 움직인 것은 결국 지영의 정성 어린 요리였습니다. 그녀의 음식은 단순한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지고 생각을 차분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수건의 화려한 요리가 눈과 혀를 즐겁게 했다면 지영의 요리는 마음을 울리고 영혼을 채우는 경험이었습니다. 수건은 그런 이현의 반응을 보면서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투가 스며들었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초조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겉으로는 침착하게 웃음을 유지하며 질투와 속상함을 삼켰습니다. 결국 수건은 또다시 마음속에서 작은 한숨을 내쉬며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궁궐 안의 긴장은 지영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현은 지영의 상을 향해 진심 어린 감탄과 마음의 기울임을 보여주었고 수건은 자신이 느낀 질투와 패배를 감추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그날 낙거상 사건은 단순한 요리 대결을 넘어 이현과 지영, 수건 사이의 미묘한 관계와 감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궁궐 안의 사람들은 서로의 시선과 표정을 주시하며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조심스레 예감할 수밖에 없었죠. 낙거상 사건이 일단락되자 궁궐 안에는 한동안 평온이 찾아오는 듯했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사신단이 도착하면서 새로운 긴장과 시험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이번 사신단의 방문은 단순한 외교적 행사나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사신정사들이 이번에 동원한 숙수만 해도 무려 3명에 달했고 그들이 지영의 솜씨를 직접 평가하고자 한 것입니다. 숙수들의 눈길은 예리했고 평소와 달리 사소한 동작 하나에도 긴장이 흘러넘쳤습니다. 수라가는 순식간에 숨죽인 분위기로 변했고 나인들과 숙수들조차 서로를 힐끔거리며 긴장감을 공유했습니다. 지영에게 이번 사신단의 시험은 단순한 요리 경합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궁중에서 여러 번 요리를 선보였지만 외부에 권위 있는 사신들이 보는 자리에서 자신의 솜씨와 진심을 증명해야 하는 일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지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단순한 요리가 아닌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야 한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의가 번졌고 손끝에는 자신감과 긴장이 공존했습니다. 사신단이 입장하고 자리 잡는 동안 궁중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이현도 언제나처럼 조용히 자리를 지켰지만 그의 눈빛에는 지영을 향한 기대와 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전의 사건들 모두가 지영에게 단단한 내공을 남겼습니다. 지영은 그 내공을 바탕으로 새로운 요리에 과감히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드디어 지영의 손끝에서 요리가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장식이나 눈요기용 기교보다는 재료 하나하나의 특성을 살리고 조화로운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으며 동시에 정성스러움이 묻어나 요리 자체에 살아있는 온기를 불어넣는 듯했습니다. 숙수들과 사신들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지영의 솜씨에서 단순한 조리 기술을 넘어선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지영이 내놓은 음식은 단순히 눈과 혀를 즐겁게 하는 수준을 넘어 보는 이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접시에 담긴 국물 한 숟가락이 사신들의 미묘한 표정을 바꾸었고 이어진 고명과 반찬의 조화는 그들의 평가 기준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전의 화려함으로 승부하던 수건과는 달리 지영의 요리는 자연스러우면서도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었고 궁중 사람들 모두가 숨죽인 채 그 변화를 지켜보았죠. 이현은 지영의 손끝을 따라가며 조용히 감탄했습니다. 음식이 차려지는 과정에서 그녀의 집중력과 창의력, 그리고 진심 어린 정성이 그대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사건들에서 보였던 다정함과 배려심, 그리고 이현을 향한 섬세한 마음이 이번 요리에도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죠. 그 순간 이현은 다시금 지영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신단의 숙수들도 예상치 못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눈에 띄는 요리 기교보다 지영이 만들어낸 섬세하고 과감한 조합에서 새로운 맛의 경험을 발견한 것입니다. 3명의 숙수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이 궁중 사람들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고 지영의 존재감이 한층 더 확실히 자리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사신단은 지영의 솜씨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단순한 요리 평가가 아니라 진심과 정성이 담긴 창작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죠. 지영은 이번 시험을 통해 단순히 대령 숙수로서의 지위를 강화한 것에 그치지 않고 궁중 안에서 이현의 곁에 단단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요리는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었고, 이를 지켜본 모두가 자연스럽게 그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건은 다시 한번 씁쓸한 질투를 삼키며 지영이 만들어낸 새로운 위상을 직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이 더 발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궁궐 안의 긴장은 잠시 가라앉았지만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경쟁과 시험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지영의 솜씨와 이현과의 관계, 그리고 수건과의 미묘한 긴장감은 궁궐 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는 핵심적인 동력이 되었죠. 결국 낙거상 사건과 사신단의 시험은 지영이 자신의 능력과 진심을 증명하는 자리였고, 동시에 이현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긴장과 갈등, 그리고 마음의 흔들림이 공존하는 가운데 지영은 단순한 요리사가 아닌 마음과 감정을 읽고 전달할 줄 아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그 힘은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의 중심에 굳건히 서게 되었죠.